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집을 샀다가 팔게끔 되면 1가구 2주택서부터는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농어촌 주택 요건을 갖추게끔 되면 이런 주택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1가구 2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취득 기간이 2003년도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올 말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주택의 요건, 취득 당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다시 말하면 인구가 20만 명 이하의 주택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수도권 지역은 안 되고,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과 이행하는 도시지역 그러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지역은 농어촌 주택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도시나 개발구역을 모두 준역하는 지역 중 태안군, 영암군, 해안군은 제외한다. 다시 말하면 태안이나 영암이나 해안군은 도시지역이라도 1가구 2주택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법 제63조 2에 따른 조정 대상 지역,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10조에 따른 허가구역, 이런 경우에는 그 농어촌 주택 요건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고, 관광지리법 제2조에 따른 관광단지로 지정된 곳도 그런 곳에는 1가구 2주택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대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200평 미만의 이후에 양도하는 부분은 대지 면적 요건 삭제하고, 주택 및 부소의 토지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일 것,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3억 원 이하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주택이 소재한 읍밑 지역이 아닌 곳에서 농어촌 주택을 취득할 것, 요 조건에 맞으면은 농어촌 주택으로 해당이 되고, 이런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에 의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사람이 세입자가 전세를 들어갔는데 토지만 경매가 됐을 때에 그 전세 들어간 사람이 토지만 경락을 받은 걸 돈을 가지고 배당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판시사항대 판결문 내린 겁니다.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지상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 건물의 소액임차에 대해서 그 저당권 실행에 따른 환가대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있는지 여부, 판결 요지, 임차주택의 환가대금 및 주택가액은 건물뿐 아니라 대지 황금가격 및 가격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 보호법 제3조 2조 1항 및 제8조 3항인데, 건물의 임대차에는 당연히 그 부지의 부분을 이용을 수반하는 것임을 종합해 보면, 즉 이 얘기는 건물이 있는데 땅이 없이 건물이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땅 위에 건물이 있는 걸 하면 대지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된 경우 그 지상 건물의 소액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금 중에서 소액 보증금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제가 얘기하는 건 여기 보면 판시사항은 소액 임차인으로 얘기했지만, 소액 임차인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도 어떤 집에 전세를 들어갔는데 건물은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했을 때 그 배당 요구를 했을 때 배당을 받을 수 있느냐, 이 얘기인데, 배당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와 같은 법리는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그 지상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건물이 없는데 땅을 설정해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땅을 설정을 해놨는데 그 사람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세를 들어왔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이미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배당을 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건물이 없는 경우에 땅을 자꾸 설정을 할 때는 지상권을 같이 설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 무허가 건물이 있다든지 또는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달랐다든지 했을 때에 땅만 가지고 경매로 집어넣었을 때는, 그때는 그 위에 있는 지상의 전세권자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령 쉼터 농지법 시행 규칙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보면은 농지법 시행 규칙이 갖고 이번에 개정된 겁니다. 농막의 부지가 농축산물 생산실 부지로 농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 축조 신고를 하여야 하고, 농지 이용 정보 변경 신청하는 통해 농지 대장에 등재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농촌 최령 쉼터의 부지가 농축산물 생산 부지 또 농지 범위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을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건축에 따라 가설 건축물이 축조 신고를 했을 것, 그 다음에 그 소방 활동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 설치할 것. 우리가 소방 도로에 소방 활동이 가능한 도로라는 얘기는 건축법상 도로가 4m 이상이 소방도로라는 얘기입니다. 그 4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한 필지의 농지 면적이 체류형 시대 연면적, 다시 말하면 주차 공간, 데크 및 건물 외곽에 설치된 정화전 면적을 모두 합성한 면적의 2배 이상일 것. 다시 말하면 데크를 설치하거나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이런 건물의 연면적을 다 포함해서 2배 이상이 된다는데, 건축법에서는 용적률을 적용할 때에 건폐율을 적용할 때 주차장 면적을 적용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주차장 면적도 적용을 해서 건폐율을 같이 적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했는데, 가장 핵심이 내가 이번에 이 내용을 보니까 동시에 지금 농막을 질 수 있고 체류형 쉼터를 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둘 다 농막을 따로 설치하고 체류형 쉼터를 따로 설치할 수 있으면 두 개를 별로 설치할 수 있느냐는데, 둘을 다 합쳐서 두 개를 따로 설치할 수 있는데 두 개 다 합쳐서 33제곱미터 미만이 된다. 이 얘기는 체류형 쉼터를 지면은 그 농지에는 농막은 설치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체류형 쉼터를 짓는 곳은 다음에 말인데, 방제지구나 붕괴 위험이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있는 곳에는 지을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체류형 쉼터 한 필지의 면적은 농촌 체류형 쉼터의 한 필지의 농지 둘 이상의 농촌 체류형 쉼터 또는 농막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농막하고 체류형 쉼터를 합쳐서 33제곱미터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체류형 쉼터를 지어 있는 농지는 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냐면 모르겠는 게 한 필지 농지라고 그랬죠. 한 필지. 그건 제가 농지를 300평, 400평 두 필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한 필지에 체류형 쉼터 안 짓고 또 한 필지에는 농막을 지을 수 있는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거기에까지는 안 나왔는데 지금 처음 생기다 보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는 여기 한 필지라는 얘기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1000평을 갖고 있든지 500평을 갖고 있든지 300평을 갖고 있든지 100평을 갖고 있든지 체류형 쉼터를 지으면은 더 이상 그거는 못 짓는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면 그 다음에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얘기는 건축법에 의해서 소방시설이 있다는 얘기는 소화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시설물을 농촌 체류형 쉼터에 설치에 관한 나이는 건축조례에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그러면 건축법에서 가설 건축물을 질 때에 배수로든지 그 다음에 건축법상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있어야 된다. 기반시설이 설치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농막은 배수로가 없어도 되고, 농막은 그 다음에 도로가 없어도 되고 그냥 신고를 하고 갖다 놓으면 됐었는데, 체류형 쉼터는 도로도 있어야 되고
배수로도 만들어야 되고 수도도 끌어야 되고 이러한 기반시설이 다 설치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다만 없다고 그러면 가설 건축물로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는 대지로 바뀔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거는 대지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는다는 것만 다를 뿐이지 나머지는 똑같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주차공간 데크를 가설 건축을 축구 신고를 했고 소방 자동차를 통한 소방 활동이 가능한 도로 4m 이상의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는 사실상의 통로를 포함한다. 다시 말하면 주민이 오랫동안 있는 건 사실상의 통로라고 하더라도 불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는 허가를 안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연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일 것,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 이 얘기는 뭐냐면 건축법에서 처마는 1m까지만 인정이 되는데 1m 이상을 나오게끔 되면 그것도 건축 면적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건축 면적에 들어간다면 33제곱미터에 1m를 뺀 벽을 빼고 예를 들어서 처마를 1.5m를 냈다면 50cm가 건축 면적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33제곱미터에 그것도 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는 겁니다. 건축법에 의한 가설 건축물에 의해서 이 최종 심토를 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건축법에 의한 가설 건축물의 설치 조건을 알게끔 되면 되는 겁니다. 보면 건축법 가설 건축물을 보면 법 제20조 2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말한다. 재복구 흥행 전함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 건축물이란 다음과 같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해갖고 여기에 얘기하는 것은 보면은 이거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않는, 그러니까 철거가 확실한 건물은 이게 그대로 지을 수가, 건축법에 맞지 않게끔 지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건축법에 맞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20조 보면 제1항과 3항에 따른 가설 건축물 건축허가는 출된 대통령으로부터 정하는 따라 25조, 38조, 42조, 42조, 50조까지 보면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8외의 지역은 건축법을 적용한다. 8외의 지역은 보면 그러니까 8번이 이겁니다. 법 제25조에 따라 가설 건축 추천하는 경우는 다음 각 부분에 따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시 보면 이 외의 것은 5회 외의 지역은 건축법을 적용한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여기에 있는 것 외에는 건축법을 적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또 지목이 28가지가 있는데 그 28가지가 대지라는 지목이 하나 있는데 이 대지가 법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법적인 의미는 건축법에 의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인데 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냐면은 건축법에서는 어떤 땅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지에 하나요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대지가 아닌 땅은 사실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할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근데 대지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다른 땅인 경우에는 건물을 못 짓냐면은 건물을 지을 자리를 표시를 해서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그걸 대지로 여기를 바꾸겠습니다 하는 조건하에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지와 다른 지목인 때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어떤 땅이든지 건물을 짓게끔 되면은 반드시 기반시설을 설치하게끔 돼 있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지목이 대지로 돼 있다는 뜻은 이미 그 땅은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이 얘기는 자 보십시오. 제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도면을 그래서 제출하지 않습니까? 제출하게끔 되면 제가 도면에다가 마당에다가 정화조 설치 그 다음에 오수 해갖고 설치를 도면에다가 뭐냐면 도로에 있는 기존 배수구의 연결 이러면 그 허가는 인허가는 건축법에서 대목이 되는 경우 그대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개발의 허가를 받아야 될 때는 그 옆에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개발에 의해서 건물을 짓 때는 여기에 배수로를 어디다 끌어서 어떤 시로까지 연결시켜야 된다는 것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대지는 없어도 되기 때문에 대지와 똑같은 공장 용지, 창고 용지, 주유소 용지, 학교 용지, 주차 용지 이 등은 기반시설 없이 건축법에만 맞게끔 되면 개발행위가 없이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이 건축법에서 대지다 하는 게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김대중 정부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만들었는데 개발행위 허가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기본 원칙이 보면 원래 형태가 개발해서는 되지 않는 땅은 개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으로 경사도, 임목분수도, 표고도 세 가지를 만들어 놓고 경사도는 25도 이상이면 안 된다. 임목분수는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이 평균 임목분수의 150% 이상이면 안 된다. 표고도 높이, 산 높이, 산 위에 같은 걸 개발할 때 산 높이 중턱 이상이면 안 된다 하고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라 했는데 법에서 정해진 것이 있고 이 법에서는 이렇게 정해졌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법보다 조례는 강화시킬 수 있지만 약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 법에 25도라고 만들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26도도 할 수 있다는 건 안 됩니다. 따라서 경사도 25도면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18도, 12도 이렇게 만든 것인데 이게 보면 토지의 난개발을 방지를 하기 위한 기반시설 설치 의무 및 토지 용도 변경을 관리하기 위한 건데 예전에는 개발행위 허가가 없을 때는 제가 어떤 땅 지목이 28가지가 있죠. 염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염전 잡종지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염전에 관한 지목에 관한 특별법이 없고 잡종지에 관한 특별법이 없으니까 그냥 염전에다가 제가 실제로 염전을 쓰지 않고 잡종지를 만약에 잡종지를 쓰고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여기다가 건물을 짓는다 하게끔 되면 그냥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만 내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임야였다 그러면 산지관리과에서 산지 전용 허가를 내주냐 안 내주냐 보고 농지면 농지 전용 허가를 내주냐 안 내주냐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지목에 의한 특별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목에 의한 특별법이 없는 예를 들어서 잡종지 그러면 지목에 의한 특별법이 없는 거기에 그냥 그대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건축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이 설치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만들어 거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목을 변경할 때 그다음에 건물을 지을 때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끔 두 가지를 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게 만드는 것이 개발행위 허가를 보고 이 개발행위 허가를 보게끔 되면 어떤 땅에 건물을 짓든지 공작물을 설치하든지 두 번째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든지 세 번째 토속 토지 분할 토속 채취 물건 적치 이 다섯 가지는 전부 다 개발행위 허가를 보고 그 토지를 관리하게끔 만들어진 겁니다. 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개축과 재축 허가가 있습니다. 개축과 재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건축법이 만들어진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62년도입니다. 1962년도에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어서 현재까지 살고 있는 겁니다. 살고 있는데 그 사이에 나는 불법으로 한 것이 없고 62년대 허가받은 대로 그대로 지어서 살고 있는데 현재의 법규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허가로 진 것이 아니고 위반해서 진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오래도록 살고 있는 사이에 건축법이 바뀌다 보니까 내가 현재에 있는 법은 살고 있는 집은 현재의 건축법에는 맞지 않게끔 된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내가 허물고 새로 질 때 신축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고 개축이나 재축으로 허가를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원래 개축으로 허가를 내줬었습니다. 한 20몇 년 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새로 개축을 하게끔 돼서 옛날 법규에 또 막
옛날 법규대로 그대로 짓다 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해갖고 20 몇 년 전서부터는 개축은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개축이 있고 재축이 있죠. 개축이나 재축은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개축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허물고서 새로 지으려고 하면은 개축은 안 되고 신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허물려고 하지 않는데 천재지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든지 또는 뭐 태풍이 일어나서 산사태가 났다든지 아니면 자동차가 와서 집을 부셨다든지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나다 보니까 집을 새로 지을 때 지어야 할 때 그때 신축과 같이 현재의 법규로 지을 것이냐 아니면 예전에 있던 만큼을 새로 지을 것이냐 하는 것이 이것이 재축이기 때문에 재축 천재지변에 의해서 건물이 허물어져서 다시 지으려고 할 때는 처음 건축허가 받았을 때 건축법규를 적용해서 다시 지을 수 있는 것이 재축이라는 것이고 개축은 이제 건축법상 용어는 있지만 개축은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뭐가 있냐면 대수선 허가 신고가 있습니다. 대수선은 수선이라고 하는 것을 원래 낡은 것을 고치는 것을 말하는데 그 규모가 큰 것을 대수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아까 개축이나 재축은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짓는 건데 대수선은 일부를 허물고 새로 짓는 겁니다. 일부를 허물고 새로 짓는 건 여기 뭐냐면 기둥, 보, 내력벽 이렇게 돼 있는데 기둥, 보 3개 이상, 내력벽을 20제곱미터 이상을 허물고 새로 짓는다고 할 때는 그때는 대수선 허가를 받는데 이 대수선 허가는 아까 개축은 건물을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짓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법규에 맞지 않아도 예전에 있던 그 건물만큼 그대로 제외되고 다 허물고 새로 지으면 현재 법규에 맞아야 되는데 대수선은 다 허물지 않고 일부만 허물어서 다시 짓는다고 할 때는 예전에 있던 건물만큼을 새로 지을 수 있는 것이 대수선입니다. 사실은 제가 어떤 땅에 개축을 하려고 사실은 그 제가 아시는 분이 그 신당동에 전철역 앞에 주택을 갖고 계셨는데 그 앞에 전철역이 나면서 도로가 넓히면서 집이 조금 잘리게 돼갖고 사실 개축하거나 신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개축이나 신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집을 3층으로 짓는데 주차장 면적이 너무 적다 보니까 40몇 평밖에 안 되다 보니까 주차장 면적이 너무 적다 보니까 1층이 새가 제일 많이 나갔는데 1층을 전부 다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때 신축으로 하지 않고 먼저 있던 거를 대수선으로 허가를 내갖고 먼저 있던 면적만큼을 새로 지었는데 그 당시에는 주차장 법규가 문제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1층에 주차장이 없었던 것을 그대로 주차장 없이 1층서부터 3층까지를 새로 짓게 만드는 것이 그게 뭘로 했냐면 대수선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떤 옛날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었을 때 개축은 없어졌으니까 재축 또는 대수선 아니면 신축 세 가지를 가지고 결정해야 되는데 세 가지가 어떤 것이냐 쉽게 얘기하면 그죠. 재축은 내가 허물으면 재축이 안 되는 거죠. 재에서 허무는 거니까 옛날만큼을 다시 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대수선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한꺼번에 다 허물으면 안 되기 때문에 포장을 다 쳐놓고 이만큼 반을 허물고 새로 이렇게 고치고 또 나머지 허물하고 새로 고쳐갖고 대수선 허가를 내가지고 먼저법과 똑같이 현재 건축법에 맞지 않아도 똑같이 새로 지은 것이
지금 옛날 건축법이나 지금 건축법이나 제일 어려운 것이 주차장이거든요. 대수는 허가나 신고로 할 수가 있는데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물은 신고로 하고 오고 있고 그 이상은 대수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수용을 하겠다고 지연계획 만들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 얘기입니다. 보면 여기 보면 광시 남구처럼 용동리에 여기 보면 토지 건물을 전체로 경매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았는데 3차까지 떨어졌는데 이 3차까지 떨어진 이유는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여기 보면 계획도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계획도로가 되어 있죠. 여기에 이렇게 집이 있고 이렇게 계획도로가 되어 있는 것을 낙찰을 받아서 여기에 있는 이게 지목이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지목이 대지인데 자 보시게끔 되면 처음에는 여기 뭐 주택이라고 그랬고 여기 뭐 보면 여기 뭐로 돼 있죠? 여기 지목이 전으로 돼 있죠. 지목이 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목이 전으로 돼 있고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2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받았고 제일 먼저 이것을 건축물 관리장이 있으니까 제가 제일 먼저 뭘 했냐면 포항시에 가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이거를 대지로 바꿔주십시오 하고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이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이 된 겁니다. 이게 보면 이제 대지로 변경이 됐죠. 이렇게 대지로 변경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10년 이상 다시 말하면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10년 이상 집행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거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너희들이 집행을 안 하니까 내가 재산상의 손해가 많다. 그러니까 매수를 해달라 하고 포항시에다가 제가 매수 신청을 냈습니다. 매수 신청을 냈더니 이 땅에 여기 보면 이 땅하고 이 땅에 있는 건물과 수용하는 토지를 매수하게끔 되는데 여기 보게끔 되면 자 보면 우리가 여기 이 감정평가사가 이 감정한 가격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요렇게 집이 있는 건데 보면 국토개미 요약하는 법률에 보면 47제 보면 도시계획 군계획시설의 부지에 매수 청구 도시군 계획시설에 결정된 구실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군 관리계획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소유자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그러니까 지목이 대지에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목이 전이었었는데 건축물 관리장이 있으니까 지목을 대지로 바꿔놓고 매수 청구를 한 겁니다. 매수 청구를 했더니 포항시에서 맞죠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매수 결정 통보 해갖고 규정에 이거 매수가 결정된 건에 대해서는 매수 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보상이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수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매수 청구를 하려면 그 다음에 이거를 예산을 잡아야 되니까 제가 청구한 날 그 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청구를 하면은 예산이 잡히지 않습니까? 잡히면은 그 예산 잡힌 거를 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산 청구해 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보게끔 되면은 이렇게 통보가 왔죠. 보면 도시계획 시설 편입만 보상하고 자녀 보상은 불가하고 이사비 등 간접 보상은 불가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계획도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수용되는 게 있고 보상금 지급 조서해 갖고 여기 보면 수용되는 게 얼마고 나머지가 얼마고 얼마다 해갖고 여기 보시게끔 되면 토지 보상금, 건물 보상금 이렇게 합쳐서 1억 800 이렇게 해갖고 보상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낙찰을 받아놓고 그거를 10년이 지났다는 때는 그걸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지금 대지로 돼 있기 때문에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대지로 돼 있지 않고
농지로 그대로 돼 있는 것이 있고 전으로 돼 있을 때는 그거는 10년이 지나도 매수 청구가 되지 않고 20년이 지나야지 그것이 시행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대지로 돼 있을 때만 매수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0분만 쉬었다 하십시다.